네티즌들은 하잖아요. 유튜브 채널 중에서 아이돌 누가 좋다느니 돌려가면서 팬인데 안티인 척 하는 사람 있잖아. 난 누가 좋은데 얘는 좀 별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카리나가 이쁘다 그러면 윈터는 병신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데려가고, 뭐 그런, 얘예요 저 절대로 윈터는 병신이라고 하는 것까지 그런 식으로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 내리깎는 사람이 있어.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어느 날 구독자는 한 10명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가 윈터가 그 영상에서 이쁘게 나왔어요. 나는 다른 의견 없어서 이쁘니까 이쁘다고 한 것밖에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댓글에 달아도 미쳤니? 하는 거야. 아니 너는 상도덕도 없니? 나는 네 엄마 뻘 되는 사람이야. 왜 그래 진짜.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미쳤니? 넌 내가 몇 살인 줄 알고 그렇게 나불나불거리니까. 그래서 걔는 욕을 먹으려 만 하더라고요. 왠지 처음에는 반성 많이 했다 가다가 카리나를 처음에 욕 많이 했나봐요.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애들이 있어. 그런 식으로 돈을 벌면 안 돼요. 팬들이 누구 연예인 좋아서 채널을 열었다가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팬 활동이니까 뭐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수집 받아 보니까 좋아하는 걸 뭐 표현하는 거니까 팬 활동하는 거니까 뭐 상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카리나도 이쁘고 윈터도 이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소위 말하는 안티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그렇게 돈 끌어모으면서 약간 자기한테 왜 욕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와 진짜 지능적인 안티다, 머리 골빈년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보면 아무 말도 못할 거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기분이 좀 좋지 않았어요. 나이가 어려서 그런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래서 후회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한테 말까까에서 미쳤니라고 했던 애가 좀 기분이 나빴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는 거울도 없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성형했든 안 했든 이쁘잖아요. 이쁘니까 이쁘다 한 거밖에 없는데 무슨 어이가 없어요. 집에 거울도 없나 봐요. 집에 거울도 없나 봐. 말투가 약간 잼민이 같은 초딩 같은 그런 말투였는데 딱 봐도 유치하고 약간 그랬어요. 누군지 말하진 않겠어요. 지금 말하려고 해도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저는 아크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누가 욕을 하잖아요. 그럼 마음전에서 보다가 나중에 욕을 해요. 저도 같이. 악플을 보면 저는 뭐야 이 병신은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해요. 병신 같은 새끼가 병신짓 하니까 무슨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하지만 티내내진 않아요. 방금 그거 티낸 거 아닌가요? 그런가? 그래요. 악플을 보면 저는 그냥 거의 댓글이 저는 보지 않는 편인데 가끔 알림 뜨면 그래도 안 보는데 간혹 봐요. 그러면서 댓글이 달리면 왜 나한테 댓글이 다는 거지? 하면서
이런 생각해요. 그리고 또 댓글이 1이라고 뜨고 2라고 뜨고 막 하잖아요. 댓글이 떠 있으면 너무 무섭거든요. 누가 내한테 댓글 다는 걸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려고 유튜브 채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관심을 가져주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들어가 보면 한 친한 언니가 댓글 달려있고 막 그래요. 요새는 그 언니랑 연락 안 해요. 왜냐면 싸웠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언니가 그 언니는 한 종교를 믿는데 그 종교를 기원을 했더니 귀신이 붙었는데 그 귀신이 떨어져 나갔다. 기원을 했더니 떨어져 나갔다. 라고 신경검을 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거 부산에서 들었거든요. 듣는데 한숨 나고 막 이 언니 왜 그래 가면서 오늘따라 왜 그러지 가면서 그래 생각했고 이 언니 진짜 왜 그러나 하면서 나한테 왜 그러나 하면서 그런 생각하다가 참다가 했어요. 나 언니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나한테 왜 이런 말 하는데 자꾸 이러면 인연 끊을 수 있어 하면서 언니랑 연락하기 싫어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뭐 물론 실제로 지른 거 아닌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회피할 수 있어 봐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단호하게. 그때 이후로 연락 안 해요. 그냥 싫어졌어요. 솔직히 그 언니가. 왜 싫어졌냐면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그 언니가 증상이 심한 것 같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이렇게 철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할망구 같은 거예요. 할머니 같고 언니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거리감이 느껴진 것도 있고 약간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연락을 요즘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연락도 하기 싫고요. 그건 내가 싫어서 연락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이렇게 자유롭게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어 스터디를 안 하게 된 이유는 가족들이 하지 마라 뭐 그 나이 들어서 목표서 못하게 가면서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연락했어요. 아는 언니한테. 저랑 별로 차이가 안 난 연년생 언니였어요. 그 언니한테 가족들이 배우지 말래 가는 거예요. 내가 봐도 좀 배우는 게 좀 그렇다 하면서. 그러면 다음에 생각 없기면 말해줘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솔직히 저보고 이쁘다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제가 이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약간 저 자신을 위로하는 말일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일부러라도 이쁘다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몇 년 동안 찾아 헤맸거든요. 자신감이 높아지면 어떻게 하지? 자존감이 높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높아지더라고요. 저는 자존감도 정말 바닥이었어요. 이만큼 바닥까지 내려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신감이 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신감이 더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 그러자 나 자신을 사랑하자 하면서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는 형님이 유나를 봤거든요. 소녀시대 유나를 봤어요. 소녀시대 유나는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이쁘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쁘다라고 생각해보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쁘진 않지만 이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자. 난 이쁘다, 나는 사랑스럽다, 나는 귀엽다, 나는 완벽한 여자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제 자신을 세뇌시켰어요. 왜 그랬냐고요? 후자인데 왜 그랬냐고요? 저는 그렇게 계속 몇 년 동안 계속했어요. 2년, 3년 넘어가니까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가더니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생기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여신이다. 난 소녀시대 유나다. 유나, 김태희, 신민아, 나한테 잽도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다비현, 내가 짱이야. 뭐 그런 식으로 자존감 하면 나고 자신감 하면 나의 정도로. 너무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낮아도 일상생활 하는데 약간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 성격도 당연히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존 솔직히 다른 사람들한테 완전 말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어, 정말 자신이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고 그러신 분은 일단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또 자존감을 올리도록 해보세요.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일단 내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잖아. 그럼 자신감도 자연히 올라가고 그리고 또 성격도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 플러스 알파로 남자친구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자신감도 점점 올라가고 그래서 성격도 많이 바뀌었다는 말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평소에 저도 내가 이쁘지 않다는 거 알아요. 이쁘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선생님이 하는 말 듣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세인 씨는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다. 세인 씨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자존감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는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그것도 자신감도 높고요. 그리고 또 성격도 더불어 밝아져서 많이 쾌활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말 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졌고 어울리는 게 쉬워졌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면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자신을 사랑하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성격도 밝아지고 쾌활해지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인생 선배로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소심하다, 내성적이다 하면 성격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성격은 나중에 자연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서 자존감을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올리냐? 난 이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난 이 세상에서 존재해도 될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세뇌시키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성격도 밝아지고 그러다 보면 남자친구 생기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신 분도 계실 건데 그리고 저를 굉장히 웃기는 사람으로 알 텐데 저는 굉장히 진지하고요. 굉장히 진지하고 약간 생각이 깊은 아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약간 철이 없는 이미지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뭔가를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이건 하나만은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음성 증상 맞고요. 조현병에 음성 증상 맞아요. 몰랐는데 음성 증상이라고 하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일반인들이 느끼는 감정 상태나 기분 상태를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사회적인 형상인 사람들에게 무심하고 관심 없고 갈 때가 돼요. 저는 원래 저의 성격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고,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어서 따로 남자를 만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만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요. 내가 아프니까, 병을 앓고 있으니까 아직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토끼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하면 네, 맞아요. 사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장애인 맞습니다. 장애인 맞는데 장애인이라고 안 하는 이유는 굳이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내가 대놓고 누군가가 묻지 않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장애인이 뭐뭐 하는 법, 무슨 장애 어떻게 될까, 그런 식의 영상은 저는 찍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난 장애가 있지만 몸은 장애지만 마음마저 장애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이어지겠고요. 그럼 안녕.